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00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200일입니다. 네. 어유 1000이라고도 200일입니다. 예,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도 대단한 일입니다. 원래 한 7시,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요. 2시에서 4시 사이에. 오늘도 2시 반에 깼다가 3시 반에 깼다가 3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의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패턴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 패턴이.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89페이지예요. 의식지도 해설 8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측정할 수 있나요?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제가 저 자신을 특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 그 제 몸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야. 이제 제가 딱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직은 제 몸의 반응? 혓바늘 돋았어. 또 내가 너무 일을 열심히 많이 했다고 빡시게 했다고 또 탁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인제 그때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또 그 어리광 부리고 싶어 하는 이게 있구나.' 그래서 뭔가 혓바늘부터 딱 돋으면 인제 피곤하고 뭔가 있잖아요. 막 인제 이렇게 할 징조인 거예요. 알아차리죠. 알아차리고 인제 주의를 빼버려요. 계속 주의를 거기다 주면 주의를 주면 우리는 싫어하면 사라지는 싫어하면 사라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싫어하면 더 달라붙거든요. 요새 제가 미팅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빨간색 싫어. 빨간색 싫어. 나 빨간색 싫어. 나 빨간색 정말 싫거든. 나 빨간색 절대 안 할 거거든." 막 이러거든요. 기억나는 게 빨간색만 있잖아요. 저항하는 게 나한테 들러붙어 있다라는 거를 인제 이론으로는 알아요. 근데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해서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저항하면 나한테 더 와 있다. 저항하면 더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내려놓는 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걸 정말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여기서 말씀하신 건 그런 거잖아요. 또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반응하는 거. 제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또 반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반응하는 거에 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또 인제 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장이 같이 연동이 돼서 이게 돌아가요. 하나만 일방적으로. 항상 예전에 이제 우리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쪽만 쳐 가지고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뭔가 반응이 있다는 거는 이게 반응이 같이 됐다는 건 내 반응만 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 보이는 게 소리가 났어. 그럼 뭐야? 내 것만 보면 된다.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보이고 제가 이상한 것 같고 게 있잖아요 막.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데 인제 시간이 이제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빨리 정리를 하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데 안 해서 그렇고 쉬운데 안 따라하고 쉬운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쉬운데 안 하려고 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놓아 버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계속 고통인 거예요. 계속 고통. 계속 고통이고 계속 문제를 만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싫어해. 그럼 누구한테?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제가 날 싫어해. 그럼 내가 문제가 있다. 제가 이상한 것 같지만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노를 막 하고 말을 안 하고 분노를 하고 있으면 신랑이 슬금슬금슬금 저리로 가 있잖아요. 그게 저 인간이 이상한 애가 아니라 내가 인제 그 에너지가 내 에너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또 인제 의식 측정을 하거나 의식 지도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신을 믿어야 하나요? 인제 이게 이거예요. 신을 믿어야 하나. 신을 믿는 것이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그지만 인제 일간 뉴스에서 우리가 보듯 이른바 신자들이 신의 이름으로 온갖 종류의 끔찍한 일을 합니다. 네, 그들은 증오, 죄책감, 두려움, 정의로움, 자부심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의도로 인해 나의 의도가 있죠. 자신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나의 깊은 의도를 아직 못 봐요. 그 내면에 또 다른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 못 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나의 생존하기 위한 것, 그 의도가 있어요. 근데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생존이라는 게 신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하지만 죽기 싫어서 하는 건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버려지기 싫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무의식에서는 버려지는 거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거 자기 의도 자체가 신념을 관통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버려질까 봐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도 의도 자체가 인제 그런 게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끔찍한 일, 온갖 종류의 끔찍한 일을 하는데 그게 증오, 죄책감, 두려움, 정의로움, 자부심. 이게 다 정의로움이라고 해도 그게 자부심. 175, 200 이하의 낮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도로 인해서 의식 지도상에서 상당히 낮게 측정됩니다. 신의 이름으로 인해서도 신을 증오하고 또 증오당할까 봐 복수당할까 봐 신이라고 하지만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의도에 의해서 내 에너지가 어떻게 펼쳐질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펼쳐질 거냐. 그래서 낮게 측정되는데 붓다 자신은 신과 관련된 온갖 부담스러운 관념 때문에 신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게 믿는 거를 믿던 안 믿던 그 신을 통해서 내 에너지가 어떠냐는 거죠. 내가 어머 내가 신을 안 믿어서 죄책감을 갖고 있어. 그럼 신을 믿는 거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으로 내 에너지,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내 의식이 30 으로 떨어져 있냐? 150 으로 가느냐? 나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자신은 신과 관련된 온갖 부담스러운 관념 때문에 온갖 관념, 부담스러운 관념 때문에 붓다는 신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는 불성을 이야기했는데 불성을 또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리에 헌신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의식 진화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의식 진화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리에 헌신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진리에 헌신하는가. 우린 의식 자체에 사랑에 헌신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신념에 헌신을 하는지.
우리는 신념 정리가 안 되면 끊임없이 나의 신념에 헌신을 하더라고요. 동생이 태어난 그 순간에, 동생이 태어난 그 순간에 버려질까 봐를 잡았잖아요. 버려질까 봐에 온갖 58년 동안 헌신하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으려고. 계속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질까 봐 버려지기 싫고, 버려질까 봐 또 빼앗겨서 버려질까 봐 거기에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에 의해서 평생 믿는 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 진화에 중요한 것은 진리에 헌신하는가 아닌가. 진리에 거기에 있다. 내가 어디에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는 거죠. 주의가 어디가 있느냐. 그쵸. 그래서 저는 열렬한 무신론자로 여러 해를 보냈고, 그래서 무신론자에게 동정을 느낍니다. 무신론자로 보냈기 때문에 무신론자에게 동정을 보낸다. 내가 동정이 가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신론자로서 저는 존재의 진리의 핵심에 도달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따라서 지성적으로 정직하여 진실하게 의심하는 일에 저는 동정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신성에 대한 믿음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정직한 상태입니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직한 상태가 의식 지도상 온전성의 첫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정직한 상태. 수업을 하면서도 감추고 싶은 게 많죠? 내가 이거를 드러내면 어떡하나, 내가 내 질투심을 드러내면 내가 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많다 그러면 또 나를 또 별로 하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볼까 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감추고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괜찮은 것처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는 거. 네, 그렇게 하고 인제 살았던 게 많은데 자꾸 정직하게 저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수업을 들으면. 왜? 내가 삶을 사는 거고 내가 경험하는 거고 이 나라는 에고를 파헤쳐야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그 에고가 감정을 가지고 완전히 감정 안에 쌓여 있는 나를 파헤쳐서 나를 알아야 내가 나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체면이 당해 가지고 그냥 조종하는 것보다 내가 이미 돼서 작동이 자동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각성을 하면 의식이 깨워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를 스탑 시키는 거. 이 스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끊임없이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인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는 거, 그러려면 나를 정직한 상태로 보는 거가 중요하다. 정직하게 또 보고, 그 정직하게 보는 것도요, 처음에는요, 이제 금방 보는 경우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다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는 방향은 정직한 상태로 나를 가고, 내가 신념에 의해서 버려질까 봐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모든 습관들, 행위들을 보고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내려놓고, 느끼게 하고 내려놓고. 이제 그래야 이 에너지가 순수하게 맑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저는 무신론자에게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는 불가지론자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불가지론이 무신론보다 좀 더 세련되고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불가지론은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성, 지성의 한계, 499가지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선형적 인과를 초월한 능력이 지성에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선형적인 인과적인 거 있죠. 이 현상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났고 선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어떤 이런 관계성에서 초월된 능력, 그게 없어진 상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런 관계성이 이제 초월 능력이 지성까지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다. 그래서 지성을 인정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아닌,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500으로 넘어가고 수영부터 해야 되죠. 뭐 단계 해서 올라가서 350, 500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 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식 측정, 자신의 의식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의식 측정, 나를 의식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나를 볼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정직한 상태로 봐야 되는데, 정직한 상태로 봐지지 않으면 내가 나인 것을 인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특성상 이제 이렇게 가깝게 일대라는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상하다. 제가 그랬더니 다 나랑 안 닮았는데 돌연변이다. 쟤네들은 나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착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과도 먼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에 다시 읽었을 때 제일 마음이 와닿았을 때, 그 62페이지 있잖아요. 60, 61, 62, 63페이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베티가 완전히 그 세균 감염될까 세균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치료도 못 받을 정도로 앉지도 못하고, A4 용지가 있으면 중간에 자기가 빼려고 하고 막 침대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엄청난 상태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그때 이제 어떻게 도저히 의선생님, 호킨스 박사님께서 뭔가 해줄 수가 없는 상태였었는데, 그냥 놓아버렸는 거. 놓아버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것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 치료를 하신 거예요. 네, 사랑 치료. 그래서 사랑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세균 감염 때문에 막 그랬는데, 그 사랑 치료가 2, 3개월 후에 마침내 이 베티가 진료실로 들어왔다는 거죠. 사랑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스럽게 그냥 베티를 사랑스럽게 떠올렸고 사랑 어리는 생각을 자주 그녀에게 했다. 그래서 사랑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 신념에서 벗어나야,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서 계속 하도 들었더니만은 선생님 말씀을 깨자마자 음성이 옆에서 막 뭐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도 있잖아요. 하도 이제 선생님 말씀을 계속 듣고 막 이랬잖아요. 13년 동안 또 듣고 또 재방송 듣고 막 계속 듣다 보니까 눈 뜨자마자 불안한데, 네가 사랑을 줘야지 왜 사랑을 받으려고 하냐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라고 자꾸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생님이 여기 뭐가 확장기가 있는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라. 사랑이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안 좋은 느낌 있잖아요. 그 안 좋은 느낌들. 그 안 좋은 느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 치료가 있다라는 거를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아요? 아시는데 그 사랑 치료를 어 같이 해야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라 하면서 막 계속 있잖아요. 그래 갖고 뭐가 불안한데 자꾸 이 불안한데 여기서 막 귓전에 뭐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정신 차리고 막 일어나 가지고 빨리 명상하는데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막 나와 가지고 인제 집중해서 인제 그 안 좋은 그 느낌을 놓아 버려야 되겠다. 안 좋은 느낌 있잖아요.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안 좋은 느낌들. 느낌. 그 느낌들 에너지 응집된 느낌들 있죠. 있죠, 숙현이. 이게 인상을 쓰도록 쳐다보고 있어. 안 좋은 느낌을 느껴서 없애버려야 돼. 그거를 본격적으로 제가 해 보니까 아침에 그 명상 시간에 같이 명상하면서 이제 명상이라기보다 이제 느끼기를 하러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명상은 아예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데 아직 생각 없는 게 아니라 느끼기를 하는 시간도 다른 시간보다 요 명상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낮에 명상을 또 해 보려고 했더니 낮 시간과 혼자 그렇게 하는 거와 오전 시간이 자고 일어나서 온 세상이 고요하잖아요. 아주 그 에너지가 집중된 그 에너지가 있어요. 집중된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야 그래서 팩하고 피부 이렇게 하는 거보다 아침에 좀 집중돼서 명상하는 시간을 좀 집중해서 많이 갖고 오후에 인제 다른 거 뭐 막 있어요. 이게 몸 가꾸고 막 이런 거 오후에 하고 뭔가 이거 좀 시간을 바꿔 이 시간이 저는 그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오전 시간에 집중되는 게. 그래서 집중해서 '그래 놓아 버릴 거를 좀 놓아 버려야 되는데 놓아 버리기 싫어서 들고 있던 것 때문에 또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는구나. 사랑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쳐나와 가지고 놓아 버림을 좀 했더니 불안했었던 것들이 좀 해결이 되더라 엄청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저항 안 한다. 그것도 놓아 버린다. 그냥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인제 막 집중해서 이렇게 했더니 되게 많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 그게 사랑 치료 그러니까 선형적인 것은 보이는 것이고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선형적인 거 그 현상을 설명하는 거. 이게 초월하는 거는 지성이 없다. 오백 사랑 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양자역학은 하이젠베르크 원리를 통해 뉴턴 패러다임의 제한적인 선형적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에 대한 말씀도 중간중간에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짜 뉴턴의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선형적인 건 제한적이에요. 보이는 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잖아.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대로 공기, 산소 안 보이잖아요. 무한대로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이게 인제 딱딱 인제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에 대해서 그래서 빠져나오라고 자꾸 "그게 아니야. 이 보이는 거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야, 아니야."를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거가 맞는데 이게 맞는데 돈도 맞는데 보여지는 거에 핵심 포인트를 갖고 있다면 보여지지 않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세상의 그 의식의 세계를 계속 얘기를 해 주시고 양자 물리학도 얘기해 주시면서 막 여러 가지로 이 방향 저 방향 막 얘기를 그렇게 해 주십니다. 제가 아직 소금에 대해서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 다시 그 원리는 '아 짠 소금을 먹으면서 미네랄이 들어가서 건강해지는 거야.'라는 네 결론이 단순한 거지만 그래서 누가 "소금 먹어야 되면" "알고 있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대충 듣고. 근데 그 원리가 아닌데 이 온 우주에 이 몸이 이게 풀려나가는 어떤 순환되는 그 원리에 그 오묘한 그 모든 의식 세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거 원래 알고 있었는데 소금 먹어야 그렇게 되는데 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이 모든 그 에너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원리 있잖아요. 그걸 쫙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그 원리. 열심히 느끼기를 하고 열심히 놓아버리고 열심히 사업에 집중해서 예,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각성을 자꾸 해야 되겠다. 각성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양자 역할 여기서부터는 내일 다시 할게요. 벌써 30분이네요. 하다 보면 또 끊길 것 같아요. 네. 1201일차를 내일 하겠습니다. 1201일차. 예, 오늘 9시에 입금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입금하시고 입금하셔서 앞자리 선착순이 있죠. 네, 그래서 많이들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다 합니다.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가 아니라는 게 제한적인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렇게 변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쵸? 네, 그래서 이번에 아가야도 좀 데리고 오세요. 네. 100일 된 아가야.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